서울 강남 한복판 프레스티지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50층 높이의 화려한 건물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 명품관 2층, 한 여성이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사 실사 있으니까 긴장하세요. 매출 목표 달성 못하면 우리 팀 전체가 위험합니다. 32살 강민지 점장 명품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술 취한 VIP 손님이 민지에게 성희롱을 했고 민지는 참지 못하고 손님 머리에 맥주를 부어버렸어요. 손님이라고 다 참아줄 것 같아요? 다음 날 백화점 정문 앞에 고급 벤츠 5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회장 전용 차량이었어요. 그리고 어젯밤 그 손님이 회장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지 점장, 당장 본사로 올라오세요. 민지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서울 강남 프레스티지 백화점이었습니다. 명품관 2층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강민지 점장은 오전 9시 정각에 출근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매출 확인했어요? 네, 점장님. 목표 대비 95% 달성했습니다. 95%로는 부족해요. 이번 달 본부 실사에서 100% 넘어야 합니다. 민지는 엄격했지만 공정한 리더였어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실수하면 같이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민지를 믿고 따랐어요. 점장님, 오늘 VIP 손님 오신답니다. 누구요? 이름은 안 나왔고 백화점 블랙카드 회원이래요. 블랙카드는 1년에 10억 원 이상 쓰는 초 VIP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최상의 서비스 준비하세요. 하지만 민지는 아무리 VIP라도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도 없이 매장을 둘러봤어요. 이거 보여줘. 턱으로 가방을 가리키면서 반말을 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했지만 참고 가방을 꺼내 보여줬어요. 가격이 얼마야? 500만 원입니다, 손님. 비싸네. 깎아줘. 죄송하지만 명품은 할인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블랙카드 회원이야. 깎아주라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민지가 다가갔습니다. 손님, 제가 점장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 점장? 이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켰네. 손님한테 할인도 안 해줘? 명품은 본사 정책상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점장치고는 꽤 예쁘네. 나이는 몇 살이야?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손님한테 그것도 못 대답해? 서비스 정신이 그게 뭐야? 민지는 참았습니다. VIP 손님과 마찰을 일으키면 본사에서 문제 삼기 때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제품 보여드릴까요? 됐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퇴근하고 나랑 저녁 먹어.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워? VIP 손님이 밥 먹자는데? 너 지금 손님 거절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됩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뭐, 내가 시끄럽다고? 야, 너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남자가 민지에게 한 발 다가섰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손님, 술 드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야, 내가 취했어? 내가 감히 나한테? 그리고 민지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민지가 뒤로 물러섰어요. 손님, 그만하세요. 왜? 내가 뭘 어쨌는데? 예쁜 점장이랑 술 한잔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 다른 직원이 샴페인 시음대에서 맥주를 가져왔어요. 행사용으로 준비된 거였습니다. 남자가 맥주잔을 집어들더니 민지에게 들이밀었어요. 자, 이거 마셔봐. 비싼 거야. VIP 대접이지.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무 중이라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마실게. 남자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빈 잔을 민지 앞에 휙 던졌어요.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야, 이거 치워. 점장이 치우라고.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였어요. 다른 직원이 빗자루를 가져오려는데 남자가 또 소리쳤어요. 야, 점장. 내가 치우라고 했잖아. 무릎 꿇고 치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시음대에서 새 맥주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남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님, 왜? 손님이라고 다 참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를 남자 머리 위로 확 부어버렸습니다. 콸콸콸. 차가운 맥주가 남자의 머리와 얼굴과 비싼 정장을 적셨어요. 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과 직원이 얼어붙었어요.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 민지를 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당연한 거 했어요.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손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남자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나가주세요. 좋아. 아주 좋아. 당신 내일 당장 잘릴 거야. 내 이름 박지훈이야. 기억해둬. 남자가 젖은 정장을 털면서 매장을 나갔어요. 민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다들 업무 계속하세요.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민지를 봤습니다. 점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VIP 손님에게 맥주를 부었다는 건 백화점에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30분 후 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민지 점장, 지금 당장 본부로 올라오세요. 네. 민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본부로 올라갔습니다. 부사장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앉으시오. 60대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명품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VIP 손님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해서 제지했습니다. 제지? 맥주를 부은 게 제지요? 손님이 먼저 직원에게 무례했습니다. CCTV 확인하시면. CCTV 확인했소. 당신이 손님 머리에 맥주 부은 거 다 나왔소. 부사장이 태블릿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영상에는 민지가 맥주를 붓는 장면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전 장면은 없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부분도 있을 텐데요. 손님이 무례했든 안 했든 백화점 직원이 손님한테 폭력을 쓴 거요. 이건 용서 못해요. 하지만 게다가 그 손님이 누군지 아시오?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지훈, 우리 회장님 아들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요? 그렇소. 회장님 외아들. 당신 이제 어떻게 될지 알겠소?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일 아침 회장님께 직접 사과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 해고요. 네. 민지는 비틀거리며 부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 섰어요. 회장 아들. 내가 회장 아들한테 맥주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민지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엄마,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일 좀 마무리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민지는 천천히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잘못한 건 저 사람이야.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민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오늘 회장님께 사과하면 돼.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명품관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막내 직원 수진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본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매장 전체 조사한대요. 뭐? 민지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지 점장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본부 감사팀입니다. 어제 사건 관련해서 조사 들어갑니다. 아, 네. 협조하겠습니다. 일단 점장실 열어주시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점장실 문을 열었어요. 감사팀이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달 매출 장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수로 잘못 기재한 걸 고친 겁니다. 실수요? 아니면 매출 조작? 민지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매출 조작이라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네요. 일단 이 서류들 다 본부로 가져갑니다. 감사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갔어요. 민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매출 조작? 내가 언제? 그때 매장으로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점장님, 인터넷 봤어요? 인터넷? 무슨?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 프레스티지 백화점 명품관 점장의 갑질 폭행 사건. 내용을 읽는 민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 점장이 손님한테 맥주를 부었습니다. 이유는 손님이 비싼 제품을 안 사서래요. 손님은 VIP인데 점장이 무시하고 폭행했답니다. 증거 사진 있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민지가 맥주를 붓는 장면만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점장이 미쳤네요. 손님한테 맥주를? VIP한테 저러면 안 되죠. 해고감. 요즘 직장인들 정신 상태.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앞뒤 사정을 모르고. 점장님,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어요. 수진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프레스티지 백화점 폭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오전 10시 본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강민지 점장, 즉시 올라오세요.
민지는 다시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장실이 아니라 대회의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사장과 인사팀장,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민지가 의자에 앉았어요. 부사장이 태블릿을 밀어줬습니다. 이거 봤소?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었어요. 네. 봤습니다만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당신이 맥주 부은 건 사실 아니오? 그건 맞지만 손님이 먼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고, 성희롱? 증거 있소? CCTV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법무팀장이 끼어들었어요. CCTV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음성이 녹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영상만으로는 성희롱인지 단순 대화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맥주 부은 건 명확하게 나오죠.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지 점장, 여기 사표 양식입니다. 사표요? 자진 사퇴하시면 퇴직금 드립니다. 안 그러면 징계 해고인데 그럼 한 푼도 못 받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직원을 지킨 겁니다. 부사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강 점장,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요? 당신이 회장님 아들한테 맥주를 부었다고. 그분이 먼저 무례했습니다. 무례하든 말든 당신이 폭력을 쓴 거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소.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오늘 오후 2시에 회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부사장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이요? 그렇소. 회장님이 직접 당신을 보시겠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시오. 사표 내든지 아니면. 부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릎 꿇고 회장님과 지훈 도련님께 사과하든지.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2시까지 답 주시오. 회의실을 나온 민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계단에 앉아서 고개를 묻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학 동기 혜진이었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괜찮아? 인터넷에 내 이야기 나왔던데?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지. 지금 난리 났어.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 거래? 모르겠어. 사표 내라는데. 헐, 진짜? 그럼 어떡해? 너 거기서 7년 일했잖아. 나도 모르겠어, 혜진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민지야, 울지 마. 내가 변호사 친구 있는데 한번 상담 받아볼래? 고마워. 근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 마. 일단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봐. 전화를 끊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매장으로 돌아갔어요. 직원들이 민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만 다가왔어요. 점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장님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조사받는 거 아니야? 그러게. 괜히 VIP한테 대들어서 매출 조작 의심도 받는데 우리도 연루되는 거 아니야? 민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오후 1시 매장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호원 4명이 먼저 나타났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걸어왔어요. 프레스티지 그룹 회장 박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제 그 남자 박지훈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부사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명품관은 어디요? 이쪽입니다. 회장 일행이 민지의 매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회장님, 강민지 점장입니다. 회장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어제 우리 아들한테 맥주를 부었소? 네. 이유가 뭐요? 민지가 입을 열려는데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이 여자가 저한테 갑자기 맥주를 부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아닙니다. 이분이 먼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성희롱? 회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성희롱을 했다고? 증거 있소? CCTV에. CCTV 확인했소. 아무것도 안 나왔소. 지훈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제품 보여달라고 했고 가격 물어봤어요. 그게 성희롱인가요? 민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부사장을 봤습니다. 이 직원 어떻게 할 거요?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직원을 지킨 겁니다. 회장이 민지에게 한 발 다가섰어요. 직원을 지켰다고? 당신이 우리 VIP 손님한테 폭력을 쓴 게 직원을 지킨 거요?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정당한 대응? 하하. 회장이 크게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강민지 씨, 내가 선택권을 주겠소. 회장이 두 손가락을 들었어요. 첫째,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나가시오. 퇴직금은 줄 테니.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둘째, 여기서 무릎 꿇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시오. 그럼 당신 자리는 보장해 주겠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민지를 봤어요. 선택하시오. 사표냐, 무릎이냐.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 일한 회사였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백화점 취직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시간이 없소. 지금 당장 선택하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싫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사표도 안 쓰고 무릎도 안 꿇겠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주변에서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회장이 민지를 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좋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부사장을 돌아봤습니다. 이 직원 징계해고 처리하시오. 당장. 네, 회장님. 그리고 경력 증명서도 발급 금지. 다른 백화점 취직도 못하게 업계에 소문 내시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내 아들한테 맥주를 부은 게 너무하지. 이게 너무해. 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가자, 지훈아. 여기 공기가 더럽네. 지훈이 떠나기 전에 민지에게 속삭였어요. 후회할 거야. 진짜 후회할 거라고. 회장 일행이 떠나고 매장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부사장이 민지를 봤어요. 강민지 씨, 짐 싸서 오늘 안으로 나가시오. 경비가 지켜볼 겁니다. 회사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로 고소할 거고요.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부사장이 나가고 직원들이 하나둘 민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수진이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점장님, 괜찮아, 수진아. 저 점장님 편이에요. 점장님 잘못 없어요. 민지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마워. 근데 너 나 때문에 피해보면 안 돼. 거리 두는 게 좋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이제 점장실 정리하고 나갈게. 민지는 점장실로 들어가서 개인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모은 추억들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찍은 사진, 우수 직원상 상패, 고객 감사 편지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명품관에서 일하는 정수아 과장이었어요. 민지야. 수아 언니. 수아는 40대 초반으로 민지보다 10년 선배였어요. 민지가 처음 입사했을 때 많이 도와줬던 선배였습니다. 이거 봤어? 수아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프레스티지 백화점 점장의 충격적인 과거. 민지가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강민지 점장은 대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제 친구가 피해자예요. 그때도 폭력적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네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지는 대학 시절 조용히 공부만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나 알아. 나는 믿어. 수아가 민지 손을 잡았어요. 근데 민지야, 인터넷은 진실 따위 안 봐. 재미있으면 믿어버려. 실제로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폭력적인 사람이었네요. 학폭 가해자가 직장에서도 폭력. 당연한 수순. 이런 사람 백화점에서 일하면 안 되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수아가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강민지 학폭이 올랐습니다.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품관 점장의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 의혹, 프레스티지 백화점, 문제 직원 방치했나? 민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점장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매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강민지 점장님이시죠? 학교 폭력 가해자 맞으신가요? VIP 손님한테 왜 맥주를 부으셨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민지를 향했어요. 비켜주세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그때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취재 금지입니다. 나가주세요. 경비원의 도움으로 겨우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50여 통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 모르는 번호들. 문자 메시지도 수백 개였어요. 민지야, 인터넷에 난리 났는데 괜찮아? 너 진짜 학폭 가해자였어? 실망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도 있었어요. 인생 망하는 게 이런 기분이지? 키읔키읔. 백화점에서 쫓겨났다며? 잘됐다. 다음은 내 가족 차례야. 민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민지야, 넌 지금 어디야? 인터넷에 내 이야기가.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괜찮을 리가 없잖아. 당장 집에 와. 응,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프레스티지 백화점 점장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민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빨간 스프레이로 쓴 글씨였습니다. 폭행범집. 민지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참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달려와 민지를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넌 잘못 없어. 엄마가 다 알아. 엄마.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기사가 떴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강민지 점장 매출 조작 의혹. 내부 제보자가 밝힌 명품관 비리. 민지는 기사를 읽다가 얼어붙었어요. 내부 제보자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 점장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매출을 기재했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인터뷰 옆에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민지는 알 수 있었어요. 같은 팀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엄마가 옆에서 물었어요. 민지야,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엄마. 다 거짓말이야. 그럼 왜 저런 기사가 나오는 거야? 모르겠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야. 정오쯤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민지 씨죠? 매출 조작 건으로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검찰 조사.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지 씨 맞으신가요? 네. 내용 증명 왔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발신인은 프레스티지 그룹 법무팀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귀하는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VIP 고객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5천만 원. 민지에게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엄마가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지.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점장님 죄송해요. 더 이상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 해서.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진을 이해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가 봐. 하지만 민지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민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습니다. 잠을 설쳐서 얼굴이 창백했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진실만 말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아 의자에 앉았어요. 40대 검사가 서류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강민지 씨, 지난 1년간 명품관 매출 장부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 수정된 부분이 총 12군데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단순 오기를 수정한 겁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12번이나요? 그것도 전부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만? 민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계좌 내역 보세요. 검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간 당신 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깜짝 놀라서 서류를 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계좌였고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계좌 맞습니까? 맞긴 한데 이 돈 누가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본인 계좌에 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몰랐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 계좌 잘 안 써서. 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강 씨,
거짓말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협조하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민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정오가 넘어서야 조사실을 나올 수 있었어요. 청사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핸드폰을 켜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모인 방이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너 좀 나가줄래? 우리도 입장이 있어서 너 때문에 우리까지 안 좋게 보일까봐. 이해해줘. 나중에 연락하자. 그리고 민지는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 백화점에서 맥주 부은 사람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데 동네 슈퍼 앞을 지나쳤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민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냉랭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현관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 낙서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넌 들어가서 쉬어. 엄마의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엄마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강민지 씨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저희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예요. 여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당신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진다고요. 네. 당신이 이사 가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인터넷 다 봤어요. 학교 폭력에 직장에서 폭행에. 그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한 달 안에 이사 가주세요. 부부가 돌아서서 갔어요. 문을 닫고 민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집까지 빼앗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민지를 안았지만 둘 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친구 혜진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50대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기기 힘듭니다. 왜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증거가 없어요. CCTV에 음성이 안 나오고 증인도 없잖아요. 매장의 직원들이 다 봤어요. 그 직원들이 당신 편을 들어줄까요? 회사 눈치 보느라 입 다물 겁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게다가 상대가 재벌 그룹이에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합의하세요. 사과하고 합의금 적당히 내고 조용히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제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미 여론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지금 싸워봤자 당신만 더 힘들어집니다. 민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길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직원을 지킨 게 잘못이야? 성희롱을 참지 않은 게 잘못이야?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지 씨죠? 저는 프레스티지 그룹 홍보팀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왜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회장님이요? 네, 박상철 회장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그건 직접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내일 오전 10시 40층 회장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회장이 날 왜 만나려는 거지? 또 사과하라는 건가?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혹시 진실을 알게 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려고 카드를 냈는데 결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요. 카드가 안 되네요. 네. 그럴 리가. 다른 카드를 냈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편의점을 나와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그룹 법무팀의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통장도 막히고 카드도 막히고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회장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또 무릎 꿇으라고 할까? 아니면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뭐가 됐든 진실은 말할 거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새벽 5시 민지는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겼어요. 유일하게 남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오전 9시 30분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민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앞에 섰을 때 비서가 나왔습니다. 강민지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무거운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장실에 박상철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들어서자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오, 강 씨. 할 이야기가 많소. 민지는 회장실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민지 씨, 당신 지금 상황이 어떻죠? 최악입니다. 직장도 잃고 통장도 막히고 친구들도 등 돌렸지. 회장이 민지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민지가 똑바로 회장을 봤습니다. 또 사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릎 꿇으라는 겁니까?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아직도 기가 살아있군. 대단하오.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다기보다는 흥미롭소.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민지 앞으로 밀어줬어요. 이거 보시오. 민지가 화면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바로 그날 지훈이 매장에 왔을 때의 전체 영상이었습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점장치고는 꽤 예쁘네. 나이는 몇 살이야? 개인적인 질문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손님한테 그것도 못 대답해? 그리고 지훈이 민지 어깨를 잡으려는 장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민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영상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소. 명품관 천장에 숨겨진 보안 카메라요. 음성까지 녹음되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소.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왜 절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테스트였소. 테스트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말이요. 박지훈. 저 아이가 어떤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년 전부터 이상했소. 직원들 대하는 태도가 거만해지고 여직원들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지. 그래서 당신을 미끼로 쓴 거요. 미안하오. 민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직장 잃고 친구 잃고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예요. 인터넷에선 마녀 사냥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스트였다고요? 아들 테스트하려고 제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겁니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재벌이니까 사람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나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 말이 없소. 내가 잘못했소.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러신 겁니까? 내 아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요. 회장이 민지를 봤습니다.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소. 암이었지. 그 후로 내가 지훈이를 너무 감싸줬소. 뭐든 다 해주고 뭐든 다 용서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이를 망친 거요. 돈과 권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소. 민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1년 전 한 여직원이 그만뒀소. 지훈이 때문이었지. 하지만 난 믿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군요. 그렇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훈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소. 회장이 태블릿을 다시 가리켰어요. 당신은 예상을 뛰어넘었소. 뭐가요? 맥주를 부을 줄은 몰랐소.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지. 이 사람은 진짜 백이구나. 무슨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다 참소. 갑질당해도 성희롱당해도 직장 잃을까봐 참지. 회장이 민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 참았소.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말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과하는 거요. 회장이 일어나서 민지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강민지 씨. 당신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줬소.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고개 드세요. 아니요. 내가 잘못했소.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상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보시오. 보상이요? 복직시켜주겠소. 아니, 승진시켜주겠소. 명품관 부장으로.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뭐?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절 배신한 동료들이 있는 곳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로? 생각 좀 해볼게요. 민지가 일어섰어요. 일단 온라인 기사부터 지워주세요. 그리고 제 명예를 회복시켜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소. 매출 조작 의혹도 풀어주시고요. 검찰 조사도 중단시켜주세요. 다 해주겠소. 그리고 민지가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아들분 박지훈 씨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를? 네. 직원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아드님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장이 한참 민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지훈이한테 책임을 지게 하겠소.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겠소. 민지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회장이 민지를 불렀어요. 당신, 혹시 20년 전에 강남에 살았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렸을 때요. 학교는 어디? 강남초등학교요. 왜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혹시 20년 전 겨울에 차에 치일 뻔한 남자아이를 구해준 적 있소? 민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빨간 목도리를 한 아이였소. 아,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차가 막 달려오는데 아이가 길 한복판에 있었어요. 당신이 그 아이를 밀쳐서 구했지? 네, 대신 제가 차에 살짝 부딪혔는데 민지가 왼쪽 팔을 만졌어요. 여기 흉터가 남았어요. 회장이 민지 팔을 봤습니다. 옷 밑으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그 아이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요. 민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네, 20년 전 당신이 구해준 아이가 박지훈이요. 그럴 리가. 나는 그날 당신을 찾았소. 은인을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당신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소.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빨간 목도리를 꺼냈어요. 이것만 남았소. 당신이 그날 아이한테 둘러준 목도리. 민지는 그 목도리를 보자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제 목도리였어요. 20년을 찾았소. 당신을. 회장이 민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 거요. 민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운명이 참 이상하네요. 그러게 말이요. 회장이 민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강민지 씨 생각 정리되면 연락 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소. 민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20년 전 내가 구한 아이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로비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프레스티지 그룹 홍보팀이었습니다. 강민지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온라인 기사도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프레스티지 그룹 공식 사과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프레스티지 그룹은 강민지 전 명품관 점장에 대한 오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 씨는 부당한 성희롱에 맞서 직원을 보호한 용감한 직원이었습니다.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강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반전? 회사가 사과했네? 그럼 점장이 잘못 없었던 거? 오해였구나. 미안.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프레스티지 그룹 본사 25층에 있었습니다. 고객 경험혁신팀, 새로 만들어진 부서였어요. 회장이 직접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백화점 전체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팀이요. 당신이 팀장을 맡아주시오. 민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출근 날
팀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5명의 팀원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 팀장입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그 맥주 부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와, 실제로 보니 신기하네요. 다른 팀원이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뭔가요? 백화점 고객 불만 사항부터 정리해 주세요. 지난 1년치요. 1년치요? 그거 엄청 많을 텐데. 많아도 괜찮아요. 전부 다 봐야 합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틀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고객 불만은 3,000건이 넘었어요. 민지는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직원 불친절, 환불 절차 복잡함, 주차장 안내 부족, 화장실 청결도 낮음,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민지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메모했어요. 문제는 현장을 모른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작업복을 입고 백화점 1층으로 갔습니다. 팀장님, 어디 가세요? 현장 점검하러요. 같이 갈 사람? 팀원 셋이 따라왔어요. 민지는 개점 전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청소 담당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화장실이 너무 자주 더러워져요. 손님들이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시거든요. 그럼 휴지통을 더 늘리면 어떨까요? 그래도 소용없을 거예요. 손님들이 안 보시니까. 그럼 눈에 띄게 만들면 되겠네요. 민지가 메모했습니다. 주차 관리 직원에게도 물었어요. 주차 안내가 어렵다는 불만이 많던데 왜 그런가요? 표지판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표지판 크기를 키우면 될까요? 그리고 색깔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회색이라 눈에 안 띄거든요. 민지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일주일 동안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청소 직원, 주차 관리, 안내 데스크, 식당, 모든 부서를 다 만났어요. 팀원들이 지쳐서 물었습니다. 팀장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2주일 후, 민지는 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화점 고객 경험 개선 30개 항목. 회장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이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오? 20억 원 정도입니다. 20억? 네, 하지만 3개월 안에 효과 나타날 겁니다. 회장이 민지를 봤어요. 자신 있소? 네. 좋소. 20억 줄 테니 한번 해보시오. 민지는 즉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개선이었어요. 화장실마다 큰 휴지통을 설치하고 밝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백화점은 고객님이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붙였어요. 두 번째, 주차장 표지판을 교체했습니다. 큰 글씨에 형광색으로 눈에 확 띄게 만들었어요. 장애인 주차 구역도 넓히고 안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세 번째, 환불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기존에는 4단계였는데 2단계로 줄였습니다. 고객들이 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은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문구로 시작하는 교육이었어요. 직원들도 존중받아야 하고 고객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10% 올랐습니다. 고객 불만은 30% 줄었어요. 온라인 리뷰에도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시설도 깔끔해요. 주차하기 편해졌어요. 2달째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월 대비 15% 증가였어요. 회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강 팀장, 대단하오. 2달 만에 이런 성과를? 현장 직원들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그분들 목소리를 들은 것뿐이에요. 겸손하군. 하지만 듣는 것도 능력이요.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다음 달부터 본부장으로 승진이요.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민지를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명품관에서 일했던 옛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지가 벌써 본부장이 됐대. 우리 배신하고 올라간 거 아니야? 회장님 라인 타서 승진한 거지 뭐. 민지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증명하는 건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전국 백화점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의 놀라운 변신, 비결은 현장 중심 경영.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민지는 다 거절했어요. 제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현장 직원들이 주인공이에요. 대신 청소 아주머니, 주차 관리 직원, 안내 데스크 직원을 인터뷰에 내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민지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를 진짜 존중해 주시는 분이야. 서서히 민지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훈도 민지를 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둘은 함께 탔어요. 민지는 20층을 눌렀고 지훈은 30층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10층을 지나갈 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그를 봤어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혼난 정도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민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계속하세요.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청소, 배달. 회장님이 시키신 거군요. 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훈이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려는 노력은 인정합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했어요. 지훈이 내리면서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가 작게 웃었어요. 천만에요. 문이 닫히고 민지는 다시 20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팀 사무실로 돌아오니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본부장님, 고객 만족도 또 올랐어요. 이번 달 매출도 20% 증가래요. 민지는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룬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본부장님이 계셔서 가능했죠.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민지는 백화점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화장실, 밝은 주차장, 웃는 직원들. 내가 이걸 해냈구나.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민지야, 저녁 먹었어? 아직요. 지금 퇴근해요.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빨리 와.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하지만 민지가 모르는 곳에서 더 큰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4개월 후 민지는 본부장실에서 다음 분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전국 3위까지 올라섰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대요. 민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요. 삼성병원이요. 민지는 가방을 챙겨 급하게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사장, 임원들, 그리고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지훈 씨, 민지가 달려갔습니다. 본부장님, 지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시대요. 간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예요. 아들입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간경화가 심각합니다. 말기 단계예요. 말기요? 네, 즉시간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식하면 살 수 있나요? 네, 성공하면 정상생활 가능합니다. 그럼 재간을 드릴게요. 제가 아들이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혈액형 검사 결과 안 맞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은 B형, 환자분은 O형이시거든요. 지훈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지가 지훈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다른 가족은요? 의사가 서류를 봤어요. 다른 가족 검사도 다 했는데 다들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때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박상민, 프레스티지 그룹 부회장이자 회장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운이 좋으면 3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부회장이 소리쳤어요. 그럼 형님이 죽으란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사가 나갔고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회장님, 면회 가능한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인 5분씩만 가능합니다. 민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눈을 떴어요. 본부장,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죠. 아니요. 할 말이 있소.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어 민지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오. 당신한테 너무 많은 짐을. 무슨 말씀이세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간이 안 좋았소. 10년 전부터. 회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지훈이를 부탁하오.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주시오.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고맙소.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소.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시죠?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간 이식 생존율, 간 이식 비용, 생체간 기증 조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생체간 기증은 혈액형이 맞고 건강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민지는 자신의 헌혈 증서를 꺼냈어요. 형.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님도 형. 나랑 같네. 민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 아이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구할 수 있을까? 새벽 5시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당직 의사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상철 회장님 아시죠? 네, 알죠. 재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저 어영이에요. 건강해요. 검사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가족도 아니잖아요. 육촌 조카입니다. 민지가 거짓말을 했어요. 육촌? 회장님 성함이 박상철, 제 어머니 성함이 박영숙이에요. 먼 친척이죠.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민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이틀 동안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복부 CT, 간 기능 검사. 3일째 되는 날 결과가 나왔어요. 기증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일주일 후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생체간 기증은 위험합니다. 기증자도 생명을 걸어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민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족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저녁 민지는 지훈을 만났어요. 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회장님께 간을 드리려고 해요. 지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검사 결과 제가 적합하대요. 하지만 왜요? 당신은 가족도 아닌데.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전 제가 당신을 구했듯이 이번엔 회장님을 구하고 싶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하겠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제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이젠 제가 회장님 인생을 살리고 싶어요. 지훈이 민지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앞에 엄마가 왔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 무서운 거 아니야? 조금.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강민지 씨, 들어오세요. 민지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곧 마취할게요.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19, 8. 민지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7, 6.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복도에서 엄마와 지훈,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기다렸어요.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지훈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지, 우리 딸, 의사가 설명했어요. 두 분 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3일 정도 지켜봐야 해요. 합병증 같은 건 없나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3일 동안 민지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지훈이 교대로 지켰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민지가 눈을 떴어요. 어머니. 민지야, 깨어났구나. 엄마가 달려와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럼 잘 됐지. 회장님도 깨어나셨어. 다행이다. 민지가 작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민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장도 옆 병실에 있었어요. 이틀 후 민지는 휠체어를 타고 회장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강 본부장, 회장님 괜찮으세요? 당신 덕분에 살았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저야말로 회장님께 받은 게 많아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본부장님. 지훈아. 회장이 아들을 불렀어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지훈이 민지에게 꽃을 건넸어요. 본부장님. 아니, 은희님. 은희는 무슨. 편하게 불러요. 민지. 씨. 지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가 지훈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과거예요. 저 정말 변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한 달 후 민지와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하는 날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본부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장도 로비로 내려왔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쾌차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직원들을 제지했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회장이 민지를 가리켰어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경영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프레스티지 그룹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최저임금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둘째, 갑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누구든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 처벌받습니다. 셋째, 용기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기재단이요? 그렇소. 당신처럼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회장이 민지를 봤습니다. 당신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시겠소? 저요?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과 민지가 나란히 앉았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기증자는 누구입니까? 제 옆에 계신 강민지 본부장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본부장님,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민지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었고요. 혹시 보상을 받으신 건가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은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본부장님은 몇 달 전 맥주 사건의 당사자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바뀌셨나요? 민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바뀐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용기재단 발족식이 열렸어요. 서울 광화문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용기재단은 직장 내 부당함에 맞서는 분들을 법률적,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민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첫 달에만 상담 신청이 2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부당해고, 민지는 하나하나 직접 챙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용기재단 약자의 희망이 되다. 강민지 이사장 올해의 인물 선정.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백화점 현장도 계속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명품관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직원이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무례하게 굴고 있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죄송합니다만 명품이라. 명품이면 뭐 어때? 깎아줘. 민지가 다가갔습니다. 손님, 제가 점장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손님이 민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민지를 본 적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손님이 급하게 돌아서 나갔습니다. 직원이 민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네.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행복해 보인다. 행복해요, 엄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편해졌니?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엄마가 민지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우리 딸이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1년 후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됐어요. 이직률은 제로에 가까웠고 지원자는 넘쳐났습니다. 지훈도 완전히 변했어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주차장 관리 배웠어요. 어땠어요?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제가 함부로 대했다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네, 앞으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느 겨울날 저녁, 민지는 백화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모든 게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맥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어.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민지 씨, 여기 계셨군요. 응, 바람 좀 쐬러. 지훈이 민지 옆에 섰어요. 둘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 응?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뭐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민지가 지훈을 봤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당신 덕분이에요. 지훈이 작게 웃었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2년 후 용기재단은 전국 10개 지부를 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민지는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어요. 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민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강민지는 오늘도 백화점을 걷고 있습니다. 2층 명품관, 3층 식품관, 4층 아동복. 모든 층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 힘든 일 없었어요? 본부장님 덕분에 괜찮아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에요. 꿈을 키우고 행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민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날 맥주를 부은 건 옳은 선택이었을까?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옳았어.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것. 그게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부당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기는 때로 인생을 바꿉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